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고요.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4일 11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어제 한 분께서 맹종우님 77층에 물렸는데 복구될까요? 네. 글쎄요, 뭐 기다리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7층이면은 거의 최근 고점이 사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네.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창투사 쿠팡,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상장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좋은 종목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창투사 섹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뭐 SV 인베스트먼트 뭐 아니면은 아주 IB 투자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대박친 그 쿠팡,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비상장사들의 연이은 IPO 대박 행진으로 창업 투자 회사들도 덩달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량 비상장사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우회 투자 전략으로 꼽히고 창투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창투사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실망감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비상장사 몸값이 수백 배 커진 것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23일 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창투사의 총 운용 규모는 32조 9,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가 증가했다. 그래서 운용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급팽창 중이고 벤처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창투사는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에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스크는 높지만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경우 수십에서 수백 배의 평가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최근 창투사의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비상장사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증시에 몰린 자금이 점차 장외시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고, 비상장사들이 상장하기 전에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상장한 창투사들의 주식을 사면 비상장사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장창 투사 중 대장주로 꼽히는 아주 IB 투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200%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나 에이티나우 인베스트먼트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흐름도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창투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지분, 부각,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투자로 높은 평가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투자 조합 운영 비중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잘 모르고 투자하다 보면 지금 주가가 비싼지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테마주들 중에서 막 대장주라고 말하기 대장주는 뭐 그날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사이클에 따라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고 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이런 뭐 해외 쪽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규제라든지 그런 게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기술 투자에다가 투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투기에 가깝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래서 미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연 원격 패널 토론회에서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것도 이제 가상화폐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달러화보다는 기본적으로 금의 대체적인 투기적 자산에 더욱 가깝다. 근데 달러나 금이나 다 안전자산에 속하죠. 가상화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불안전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 하시는 거고 실제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을 한다는 거는 또 언제 어떻게든 폭락을 해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금에 이제 부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전부터 근데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약간 주식시장이랑도 좀 닮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 거래 또는 투자 수단으로 소형하고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한 것이 이런 급등세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정부 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파월 의장이 발언이 나온 이날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뭐 1% 떨어졌다.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 CBDC죠. 최종 모델이 향후 2년 뒤에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협업해 가상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미국 정부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일 제넷 앨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투기의 민족 아닙니까? 다 알면서 하는 거죠. 다 알면서 올라가니까 하는 거죠. 내려가면은 또 안 하게 되는 거고. 보통 예전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17년도, 18년도 그 폭락장을 겪었거든요. 저도. 물론 저는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그 폭락장을 다 피해 갔죠. 피해 갔었는데 진짜 무섭게 폭락합니다. 진짜 한 번 폭락할 때는 정말 무섭게 폭락해요. 진짜 멸망할 듯이 내 계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게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업비트에 들어가면 이제 알트코인들 거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알트코인들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내가 한 3분, 2분의 1,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조정이네.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최악의 상황은 10분의 1에서 20분의 1 토막까지 나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잘한다는 거죠. 그나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한 절반 조정 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진짜 말도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아닌데. 근데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은 투기의 민족이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 기술 투자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겠죠.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들보다는 덜 떨어져요. 알트코인들보다는 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함에 있어서 숨도 안 쉬고 떨어지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날도 있고 장이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니까 뭐 시간의 거래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는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안전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비트코인은 실제 그렇게 얘기해도 일봉을 보면은 추세를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까지 오는데 10,000달러면 한 1,200만 원? 그때죠? 1,200만 원, 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한 번도 추세를 깬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다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고 다만 파월 연준 의장 결국에는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는 이 달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고가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일봉이에요. 달러의 일봉인데 네, 이런 구간들이 또 돌파가 나오면 이 구간까지 94포인트대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주 장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은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